자, 그런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네요.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요번 주 주말까지 굉장히 춥다고 하네요. 그래서, 날씨 굉장히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서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일단 건강한 게 중요한 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건강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제 멋부린다고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저도 건강보다는 음, 옷을 따뜻하게 입고 건강이 중요한 거죠. 멋보다는 잘못 말해요. 멋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두툼하게 춥지 않게 감기 안 걸리게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입는 것도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별풍당당님 시작부터 별풍선을 그냥 뻥 날려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I love you. 자, 오늘은 K값 전략 22번째 전략인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K값 전략을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전략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값 전략.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 대출을 받을 때 각종 재무 비율이나 기업의 정보 등을 입력하면 융자 또는 보증서 발급 한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융심사 프로그램의 원조는 CCRS,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 해가지고 크레딧 카운셀링이네. 카운셀링 리커버리 서비스로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몇 점이 산출되느냐는 식으로 기업의 신용평가 점수가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설정한 커트라인이 700점이라면 평가를 받는 기업의 기업 신용평가 점수가 700점을 통과하면 융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CCRS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력해야 하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융보증 금액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1억 원을 입력했더니 커트라인 점수가 넘는 점수를 나왔다가 2억 원을 입력했더니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융보증 가능 금액은 처음부터 CCRS에 입력되는 값이지 CCRS를 통해 산출되는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융보증 가능 금액을 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K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K값은 기업 대출에 있어서 증빙 가능한 최근 1년 또는 직전 4분기 매출의 25%에서 기대출금을 차감한 값인데 바로 이 값이 현재 기업이 조달 가능한 융보증 최대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직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이 없는 기업의 최근 1년 매출액이 4억 원이라면 머든님 어서 오세요. 머든님 들어오셨나요? 머든님? 네. 스파게리 머든 하여튼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이 없는 기관의 기업의 최근 1년 매출액이 4억 원이라면 지금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융보증 한도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4억의 25%니까 1억 원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죠? 4억의 25%니까 1억 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바로 이 1억 원이 K값이고 이때 우리는 K값이 1억 원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0억이라면 전년도 최근 직전 4분기도 아니면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이라고 하면 이 기업이 기대출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0억 원의 25%는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에서 기대출금 1억 원을 뺀 값이 1억 5천이잖아요. 이게 바로 K값입니다. K값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한편 금융기관의 지점 단위로 부여된 여신 강도 평균 비율에 따라서 해당 지점의 기존 융보증이 실적이 과도할 때는 K값보다 훨씬 아래 금액으로 단도리를 하고, 반대로 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한 부담이 약할 때는 처음부터 K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CRS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뒤집어 놓은 히든카드에 기재된 K값을 모르잖아요. K값을 모르게 되면 금융기관 담당자가 단도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받을 만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당해에는 우리가 중복 융보증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밖에 쏠 수 없는 화살이라면 제대로 하할 시위를 당겨서 제대로 관역에 맞춰야 할 것인데,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이 과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 금액인지 여부를 K값을 모르는 이상 가늠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K값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드디어 상대의 히든카드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 K값에 대한 히든카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히든카드를 봤으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히든카드 알았죠? K값.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의 히든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도록 하면 게임에서 이런 바보 또 없을 겁니다. 그죠? 이런 바보도 또 없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 단도리의 물살을 거슬러 K값까지 올라가는 협상의 기술이 바로 기업에 필요한 금융조달 스킬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K값을 안다는 것은 기업 스스로 기업의 분수를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르면 용감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금 조달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싶다면 상대의 패를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기술, 바로 이 기술이 오늘날 기업에 꼭 필요한 금융조달 스킬이라 하며 그 답이 바로 K값입니다. K값.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증빙 가능한 전년도 매출액 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 증빙 가능한 전년도 매출액의 25% 빼기 기대출금, 이것이 바로 K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K값을 활용할 때 우리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서 금융조달을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K값에는 K값 전략을 알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그 스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자금 조달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정말 중요한 K값. 바로 이거를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는 K값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해드린 CCRS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전략이라 이름을 붙이자면 CCRS 전략, CCRS 분석 전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K값 전략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K값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